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주말인데 잘들 쉬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차분하게 매매 잘 임해 주시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월 중반은 지나가고 이제 내일부터는 월말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셈이 되겠죠. 중반은 넘어가면 이제 두 주 정도 남아 있는데 하루하루 일이 일비 마시고 확실히 꾸준하고 강건한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날 시장의 강자와 또 시간의 강자들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내일 승부주는 뭐 이렇게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조금 이따 주석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종황이 지금 점상을 이틀 동안 잘 가고 있는데 물량을 참 안 주고 있죠. 물량을 안 주고 있고 시간에서도 지금 100만 주 가량 몰려 있습니다만은 정규장에서는 뭐 1000몇백만 주가 몰릴 정도로 아직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실리콘2도 상한가는 깠습니다만은 약간 모습이 좀 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대로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다음 세종 메디칼도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고, 시간에서는 정규장에서는 이 세종밖에 없었죠. 시간에서는 A루트가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고, 신한제휴 코스페 그리고 ST큐브가 상한가를 갖췄네요. 실리콘2는 조각은 못 받았습니다만 실리콘2는 뭐 저희들이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 또 다음에 보고 또 하면 되겠죠. 아마 월요일날 정지해야 될 겁니다. 금융로 시장에 저희들이 트레이딩 히스토리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ST큐브 같은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만은 저희들 한 18% 정도 수익을 지금 안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어찌 되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9,000원에 진행이 된 종목이라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 A루트가 좀 많이 금요일날 제가 좀 많이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우리 이지점의 공략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상한가까지 7-8% 수익을 안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지 못한 점 좀 아쉬웠는데 장 마치고 나서 종배를 좀 넣을까 고민을 좀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간의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네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수익을 준 종목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한제휴 스펙은 상한가까지 갔다가 당일날 이렇게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시간의 상한가를 유지를 했는데 이 종목은 뭐 유튜브 멤버 내일 승부조 10순에 포함된 종목이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렸겠죠. 저희들은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19일날 유입니다. 윈푸유가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변경 상장주도 챙겨 보아야 될 종목들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날에도 물론 유튜브 멤버들한테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메디쿡스 같은 종목도 변경 상장 종목이었죠. 액분이었습니까? 그날도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28%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꼭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반응을 안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벤트가 열린 종목들은 잘 봐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21일날 목요일이죠. 유닛이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공모가 3만원이죠. 20일날 IBKS 스펙 18호가 금요일날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은 이 종목인데 중간에 또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시로 체크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런만 좀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승부조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니 오늘 뉴스들을 대충 전체적으로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48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까지 시장을 주말에 이슈로 크게 나올 만한 것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 못한 뉴스나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좀 개별적으로 한번 챙겨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길래 매매 방향을 이슈주보다는 월요일 종목들은 기술주 위주로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을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정리한 종목들이 다 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어떤 놈은 꼬꾸라진 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놈은 또 가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월요일 매매의 가장 큰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은 보라.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주말의 이슈가 월요일장의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있더라도 일단 시장의 수급의 힘을 먼저 보고 조금 더 주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아침 시장에 시가가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주석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요일날에 신규주가 있었던 종목 중에서는 신한제휴코스페이크 같은 경우는 신규주라고는 할 수는 없었겠죠. HPSP가 제일 그래도 신규주인데 생각보다는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죠. 요즘 신규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아침에 땡 할 때까지 꼬리까지 보여줬으면 실제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월요일에 다시 보자니 조금 무리감은 있죠.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에는 벌써 70 몇 프로 가까이 이미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 번 더 본다는 것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영창케미칼을 한번 봐주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단가는 어차피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좀 떨어져 있죠. 금액대가 공모가가 지금 18,400원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대비 15% 좀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규주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하루나 이틀까지는 2, 3일까지는 봐주는 것이 제가 항상 좋다고 하거든요. 시간은 0.6% 크게 빠진 것은 아닌데, 만일 음봉에서 양봉으로 양진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개념만 딱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음봉으로 빠지면 손 안 대면 되거든요. 3% 빠지든 5% 빠지든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색깔이 바뀔 때 본다. 코로나 관련주들은 어차피 지금 안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근데 아직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확진자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 속도의 어떤 확진자 속도는 정말 상상을 불허할 속도라는 걸 알고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은 단순히 그러한 것을 하나만 믿고 모든 코로나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양성 있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대본제약을 봅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감기약 만드는 그런 회사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씩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요 근래에 들어서 쭉쭉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틀 동안 음봉을 내려주고 다시 이제 강세로 돌아섰는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빠져 있는데, 월요일 날에 전체적인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양봉으로 한번 공략을 해본다라는 전략으로 봐주세요. 아직까지 다른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매점을 해주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냥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는 스타일이지 한 방을 딱 쳐서 올려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걸고 뛰어들 만한 건 아닙니다. 차라리 진흥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승부를 하면 띄우려면 띄울 수가 있는 종목이었죠. 전날에
29.3%까지 갔다가 26% 빠지는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진흥생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말이죠. 근데 그 뒷날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종가상 플러스 3%대로 맞췄는데 11%까지 갔다가 시간에서는 보합입니다. 빠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흥생명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진흥이나 대원이나 두 종목 다, 국준도 마찬가지만 다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입니다. 음봉 때는 그냥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 반드시 양봉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만 손을 댄다는 그 전략만 유지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따라준다면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국전을 굳이 뽑아 놓은 것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금요일에 했던 종목인데 말이죠. 지금 뭐 단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을 저희들이 먹었는데 45,000원에 저희들이 이제 진입을 했죠. 돌파 매매시로 진입을 했는데 10% 정도 수익을 먹고 남 절반은 지금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인데 차라리 하려면 일동제약을 하는 게 좀 사실 더 나은 편도 있죠. 하지만 시간 내에서는 지금 일동은 0.7%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국전은 보시면 1.6%를 올려져 있죠. 예. 그래서 물론 뭐 국전이 좀 덜 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의미를 뭐 둘 건 아닌 거라 봐요. 뭐 국전은 사실 한국 BNC하고 잘 놀지 않습니까? 한국 BNC하고 잘 노는데 한국 BNC가 좀 요즘 조금 힘이 빠져 있죠. 그래서 국전 같은 경우 1.6% 올라 있으니까 12%까지 갔다가 7% 빠졌거든요. 이놈도 크게 시가가 부담이 없다면 보시고 양봉을 유지하면 한번 가져 끌고 가본다라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 세 종목은 코로나 관련주랑 묶어 보았고, 어느 것이 하나가 가든 아니면 다른 종목이 가든 코로나 관련 전체 관련주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끌고 가는 종목이 나타난다면, 일동이 가든 한국 파마가 가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든 루메드가 가든 뭔가를 가준다면 크게 나쁜 흐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큰 수익을 내기에는 뭐 조금 지금은 뭔가 어떤 빈곡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지금은 조금 그렇죠. HK 이노에는 뭐 두창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오늘에도 보면, 오늘 뉴스에도 보면 두창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전 때 몇백 명대 다녔다 지금은 근 2,000명대에 육박할 때 1,816명인가 60명 그랬는데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세적인 뭐 개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장사를 잘 했는 모양이네요. 보시면 2분기 매출액 대비가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실적 전망에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26.5%, 448% 영업이익이 448% 증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꼭 두창 관련주도 좋지만 자체적인 자료도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관들은 요 근래 보면 무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시간에서는 별 표시 난 건 없어요. 하지만 아직은 차트가 죽은 차트가 아니고 우상방 잘 잡아주고 있는 차트고,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한번 봐줄만 하다. 그래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크게 손해볼 장사는 아니고 시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매각 재료, 인수 합병 재료로 금요일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 아닙니까? 물론 신세계에서는 이렇게 발전을 했죠. 검토했으나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검토는 했다. 결정은 안 했는데 검토는 했단 말이지. 검토했다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그런 걸 15%까지 왔다가 이제 종가상 0.2%로 맞췄거든요. 하지만 시간에서는 이렇게 3%를 올려놓았어요. 뭔가 또 모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겠죠. 사람 일은 모르듯이 주식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수급이 먼저 선빵을 때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재료가 불분명하니까 선빵 때리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흐름이 조금 수급이 큰 손이 들어오는 게 좀 보이면 그때 따라 들어가야지 조막순을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관심 있게 막 간막 마시면 좋겠죠. 삼성 스펙 사업과 GW는 그냥 완전한 기술주인데 요즘 일단 신한 제6고 스펙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고 다른 뭐 교보 스펙 같은 것도 시간에 1.0% IBK 12호도 1.3% 되죠. 뭐 큰 이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신한 제6고 스펙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얘가 시간에 상한가를 감으로 해서 삼성 쪽 애들이 힘이 좀 빠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삼성 스펙은 기술주 자리로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시간에서도 0.4% 밖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양전할 때만 좀 보고 있으시다가 미리 선빵 때리지 마시고 양전할 때만 좀 다툼을 벌여주시고 힘이 좀 몰린다 싶으면 좀 가만히 놔두고 보는 게 낫겠죠. 이런 종목들은 내일 같은 일에도 공략을 하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즉 집요함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GW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바로 날 종목이죠. 상한가를 묻히고 이놈도 기술적 형태로 볼 텐데 뭐 이런 거는 답이 뻔한 거 아닙니까? 치고 올라가면 따라 붙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보면 2%로 올랐다고 하지만 큰 의미를 둘 만한 2%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호가를 이렇게 보면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굳이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고 보합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잠깐 밀렸다가 보합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의심의 눈길로 봐야 됩니다. 전일 금요일날에 주말에 나왔던 이슈라고 해도 그 다음날 막상 시장이 뚜껑을 열어보면 허망한 종목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 점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세림은 뭐 나프타 관련주로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1도주 형태로, 즉 한 번의 매수 한 번의 매도로 끝내야 될 종목, 즉 뭐 분할을 한다든지 눈치를 보고 한다든지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뭐 3에서 5%만 떨어지면 당분간 이 종목 쳐다보지 않아야 될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살아나면 당분간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시간에서는 1.1% 올라 있습니다. 1도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한 번의 매수 한 번의 매도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손대지 말 것, 맞다 싶으면 한번 끝까지 승부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많이 파동이 크게 일어난다면 끌고 가든지 챙겨 먹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음 조건이 있죠. 보합이나 플러스 1%, 아래위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적어도 그 정도 폭 안에서 시가가 잡혀줘야 됩니다. 시가가 2, 3% 잡힌다, 그건 썩 좋지는 않아요. 물론 뭐 제 말에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좋다라고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원 EN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원 ENC는 순수하게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입니다. 그다음 뭐 요 밑에서 놀고 있다가 이렇게 양봉을 하나 툭 이렇게 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양봉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양봉의 밑바탕에는 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환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이 근래에 한 번도 이런 물량을 넣어 본 적은 없지요. 그런 점에서는 물론 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배신을 때릴 수도 있겠죠. 기관들은 뭐 저도 썩 믿지를 않으니까요. 하지만 봐줄 필요성은 있다. 차트성으로나 여러가지 상황성으로나. 그래서 시간에서는 세원은 1% 정도 올라있어 다행스럽게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단 이 종목 조심해야 될 것은 보시면 아시겠 710원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성부다 하면서 뭐 몇천만씩 쿡쿡 집어넣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전주는 물론 뭐 미래성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10몇만짜리보다 7년 800 이런 걸 우리 개미들이 좋아하죠. 하지만 잘 갈 때는 10몇만짜리가 훨씬 잘 가죠. 그 점을 잘 인지하시고, 동료주를 다룰 때는 금액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수급이 훌렁훌렁 왔다리 걷다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참조하시고, 양봉을 유지해서 종가가 끝난다면 그대로 고를 한번 불러야 될 종목이죠. 대충 이 정도까지가 내일 볼 승부라고 조금 추론을 해 보았고, 이 마지막에 비츠로시스는 이거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날 시가 새로 상장 유지해야 될 때 발표가 나고, 시가가 비츠로시스가 5,640원이었어요. 여기가 5,640이었는데, 물론 금요일날 보면 예정된 한가하고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려갈 리가 없죠. 다 압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한 봐줄 시기가 됐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적어도 5,640원 시가에서 지금 종가상 맞춘 가격을 따지고 보면 적어도 지금 몇 프로 빠졌냐면 52.4% 빠졌습니다. 53%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진 종목이라도 불과 며칠 만에 주가의 절반이 50% 이상이 날아갔다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내용이 있든 간에 한 번은 봐줘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죠? 한 번은 봐줘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양봉이 하나 나오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한번 관심을 보십시오. 계속 음봉이 나올 때는 보지 마시고 그냥 계속 추격만 해주시고, 어느 날 음봉이 이렇게 나오다가 내일이라도 양봉이 이렇게 또 조그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봉에 종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한번 같이 움직여 보시든지. 그래서 팔할 때는 도망을 나오고 나갈 때는 일단 한번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단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나 주식이나 사람이 인생도 모르듯이 주식이 인생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시 모든 것을 그냥 다 보이는 것만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점을 잘 인지하시고, 좀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종목을 보는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상한 놈이 이상한 짓을 할 때 다시 그 놈이 또 이상한 짓을 할 확률은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는 놈이 급락할 때 봐줘야 되고, 그 급락한 놈을 잡아서 꼬리를 잡아서 치게 올라갈 때는 배심 있게 끌고 가야 될 줄도 알고, 그런 것이 우리 급등주 패턴인데, 세상 마사 자기 말대로 안 된다면 다 죽겠으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항시 좀 세심함이 필요하고 민첩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외에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이 있다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것은 금요일로 좀 제가 아쉬웠던 종목인데,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의 가격대를 36,400원의 매수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고 있을 때 시가가 카나리아바이오 마이너스 2.3% 출발했거든요. 근데 도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시가를 깨고 내려온 시점이었는데, 제가 36,400원에는 14%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한 3% 정도 안 내려주고 마치더군요. 12.6% 한 2% 정도를 안 내려주고 마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가에 왔으면 잘 받았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시간에서는 6%를 올려놨더군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한 2%만 더 내려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또 애니슨, 이노 같은 종목도 기술적으로 내일 한번 봐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꼬리가 보면 28%까지 가도 9%까지 내려가거든요. 많이 까먹었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보면 5.6%를 올려 놓았어요. 근데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월요일에는 될 수 있는 시가 높은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개념으로 제 개인적 혼자서 한다면 이런 것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하게 섞여지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 외에는 혹시 HP, SP 같은 게 혹시 영창케미칼에 혹시 미친 척하고 양봉을 유지를 한다면 과연 HSP는 같이 움직여 줄까? 상장 날짜가 하루 차이니까 뭐 이런 재미로도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살아나는데 위지터가 시간에 3% 정도 올려놓았어요. 과연 이놈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갈까, 이런 것도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K옥션 같은 종목도 한번 봐줄 만한 자리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에코플라스틱, 우리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별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무 멤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리콘2와 세종메디칼, 그리고 ST큐브는 18% 정도 수익을 안고 가지고 있고, 일동제약도 10% 챙겼지만 6% 정도 수익을 안고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세주 몇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 흐름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제가 많이 그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1번이 뭡니까? 승부는 굵게 짧게 보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꾸준하게 도전을 하라. 꾸준하게.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강건해라. 쫄면 죽는다. 이것만 좀 잘 스스로의 트레이딩 툴에 잘 접목을 시키면 보다 나은 트레이더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자, 주말인데 잘 쉬시고, 매일 라이브 방송은 아침 9시 8시 반부터 아침 11시 반까지 합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귀로 들으시면서 같이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들어오실 분들 한번 보셔서 같이 귀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 잘들 쉬시고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제였습니다.